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과정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궁금해요. 어쩌다가 편입을 또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사실 창업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레빗의 대표로 나올 수 있었던 만큼 저는 창업을 되게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고 그 이제 뉴욕 주립대에 들어가서 제가 1년 동안 휴학을 결정을 해요. 1학년 두 학기를 다니고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허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과의 인터랙션도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수업 듣는 게 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휴학을 결정을 하고 그때 바로 인턴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확신을 조금 얻게 되고 이제 나는 이걸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미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요. 뉴욕 주립대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또 가장 컸던 것 같고. 오히려 안 할 수 있을까로 됐구나. 네, 이제 미국에 어차피 있다 왔으니까 차라리 편입을 해서 다른 나라를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흐름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또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또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편입이 물론 다시 수능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준비하는 게 덜 할 수도 있어서 쉽다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또 나뉘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별로 또 점수가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편입을 하셨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대로 편입을 하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준비 기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 그러니까 시험 준비죠? 그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대를 붙었지만 이대 외에 한 곳을 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거 다 포함하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언이야. 망언이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 1년은 준비해야지 무슨 한 달이야. 토익도 아니고. 그 순간 그 눈빛을 봤어요. 아니 왜냐면 알거든요. 보통 편입 과정 보면 한 1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진짜 운이 좋았죠. 저도 이제 동기들 옆에서는 말 못하고 있어요. 다들 2년씩 하고 재수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까지 쌓아온 그게 진짜 컸던 것 같고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딱 이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패턴을 제가 딱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진짜 다른 것 생각 없이 진짜 편입이라는 것만 바라보기도 했고 딱 저에게 맞는 그 효율적인 루틴을 짜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는 이제 어쨌든 아시겠지만 그 문제를 풀잖아요. 영어 편입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짧은 에세이 이런 형태여가지고 진짜 그냥 기출문제만 이제 여러 번 돌려 풀면서 거의 스터디 카페에서 살았죠. 그때는. 근데 어쨌든 혼자의 힘으로 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충분히 비슷한 패턴으로 뭔가 습관화돼 있어서 방법을 좀 터득한 경우라면 누구도 할 수도 있겠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쵸? 네. 우리 애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학원은 안 하세요? 데려와 주세요. 학원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게 너무 궁금했던 게 이거를 학원에서 운영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수업에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수업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서 맞아요. 어떻게 내가 설계했느냐에 따라 애들은 그냥 따라오는 건데 이게 몸에 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 두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빗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크레빗이 뭐야 이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뭐 그냥 습관이란 키워드만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으니까 요즘에 두루뭉실하죠. 어. 키워드가. 맞아요.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면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어떤 기술자 보면 거기에 진심이기 때문에 뭐 하나 탄생하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히스토리를 듣고 있는 거라서 심지어 처음이야. 이런데 뭔가 출연해서 설명하는 건 처음이시라서 그쵸. 근데 나는 대학교 때 창업할 생각을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랐다. 졸업이 뭐 임박해가지고 그랬으면 약간 내 진로가 어떻지 이럴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아니라서. 맞아요. 아직 두 학기가 남았고
크레빗이 창업이 된 게 언제예요? 크레빗은 딱 이번 연도에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정부 지원서 아시죠? 저희가 그걸 지금 이번 연도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협약된 게 5월이고 저희가 딱 10월부로 이제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대된다. 저도요. 너무 기대된다. 설레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네.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무조건 요즘에 왜 대학을 굳이 가야 돼?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학을 가는 이유가 좀 달라진 게 이제는 창직하려고 대학을 간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내 일을 만들어내는 그걸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배워야 내가. 하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아이다호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텍사스 갈 뻔하고. 갑자기 막 애창패로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정부 지원 사업을 뭔가 해보겠다고 근데 막 나이 제한 때문에 뭐 초창패 이런 거 잘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근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엄청 크죠. 뭔가 맞아.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벌써 좀 경험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셔서 이것만으로도 알려주실 수 있는 게 되게 앞으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크레빗이라고 하는 거를 이 히스토리 뭐 이름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저는 알지만 여쭤볼 거예요. 여쭤볼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저는 그 습관이라는 키워드 이게 조금 더 파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서 습관이 뭘까? 현지 대표님이 생각하는 습관이란? 사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그 분야가 되게 다양한 워딩이긴 해요. 습관이라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을 보통 정의하는 방식이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목표를 내가 설정할 수 있는가, 나에게 맞게. 그리고 그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도 어쨌든 본인이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모든 게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어쨌든 되게 소소한 것부터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습관 키워드에 꽂혀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른데 생각했던 정의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놀라웠는데 그냥 습관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 있는 작은 행동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까 처음부터 딱 꺼낸 키워드가 너무 다른 게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부터가 설정이 돼 있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뭔가 나에게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혹은 저 본인의 뭔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나에게 딱 맞게끔 설정을 할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이 파악이 돼야 내가 어떤 습관을 갖추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이런 거 설정도 알맞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습관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습관이 있으면 당연히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현지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런 습관이 잘 잡혔을 때 어떤 긍정적인 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습관이 잘 잡히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나만의 정체성이라고 아까 워딩을 했는데 정체성 형성이 좀 뚜렷해지다 보니까 뭔가 행동의 틀이 딱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의사결정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중대한 결정사항을 내려야 될 때도 모든 걸 포함해서 의사결정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예시 같은 거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갠다. 이게 습관화되면 사실 의사결정을 안 하잖아요. 내가 이걸 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어쩌면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서 그쵸. 그냥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구나. 나한텐 그렇게 결정이 이미 된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어.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2주인가를 매일 해봐라.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색하고 그런 것들. 그거를 운동에다 접목해서 살을 빼는 거를 2주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진짜 닥치고 해 지혜야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나갔거든요, 운동하러.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한 6개월을 그냥 계속 갔어요. 와, 진짜요? 너무 신기하게 아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은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의사 결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구나. 맞아요. 사실은. 크래빗 자체는 그 습관도 있지만 뭔가 학생들의 학습 습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뾰족하고 작은 분야이긴 한데 진짜 깊이가 엄청 깊다고 저는 그러니까. 느껴요. 되게 넓은 분야이기도 하고. 습관도 그냥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습관을 뭔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명 뭐 구조라든지 뭐 단계가 있다라고 분석은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책에서 많이 보이는 거긴 한데 신호, 행동, 보상 딱 이 세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그 여기서의 신호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한 정말 생각 없이 행동이 확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처했고 어떤 뭐 신호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몸부터 이제 우선 행동부터 하는 게 되고 그 두 가지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동의가 되는 게 네. 이게 저는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성인도 똑같아요. 왜 똑같죠. 이렇게 귓속말하고 있지? 아무도 모르게. 성인도 보상이 있으면 행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해요, 일단. 맞아요. 그래서 이래서 저희 학원 운영할 때도 애들이 뭐 잘 해오고 이러면 스티커에 붙여주고 스탬프 찍어주고 그거 모아서 나중에 막 마켓데이 때 뭐 살 수 있고 이런 게 전 처음에는 저 쓸데없는 거 맨날 힘만 들여서 왜 하나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되게 엄청난-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게임할 때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 깰 때마다. 그래서 하는 거라는데 제가 이것도 어디서 막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게임을 할 때랑 애들이 이제 공부할 때랑 재미가 없는 건 똑같대요. 그 뇌파를 측정하면. 재미가 있는 게 아닌 거래요, 게임도. 근데 왜 게임은 그렇게 중독돼서 하면서 공부는 그렇게 안 하지? 근데 봤더니 여기는 그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역시. 판을 깰 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뭐가 뿅뿅 튀어나오고 어. 막.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 게이미피케이션 뭐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너무 동의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니까. 어른들도 사실 요즘에 그런 습관 형성 어플들 보면 그냥 리워드 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사실 뭐 그 캐시워크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 보상이 없으면 신호조차도 안 생기지 않을까 그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보시니까 또 거기랑 연결해서 뭔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키워드는 분명히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맞는데 학원에서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이 그 자기주도 학습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애들이 뭔가 스스로 한다라는 게 스스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 행동, 보상. 보상. 맞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서 만약 이걸 연결을 시켜본다고 하면 분명히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쵸? 저희도 학습 습관을 타겟팅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이제 계신 팀원분도 그렇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이 단어가 나온 것도 학습은 어쨌든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는 나왔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이게 진짜 그 배움의 그 목표가 뭔가 우리가 애들한테 주고자 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애들이 좀 스스로 본인들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고 아까 나온 목표 맞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좀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뭔가 이것 또한 어쨌든 단순한 동기부여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반복된 행동, 그리고 아이들만의 본인만의 루틴이 잘 잡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설계할 때 있어서 뭔가 신호행동 보상 이게 또 빠지면 안 되죠. 사실. 맞네. 그래서 요즘 뭐 대기업 교육기업에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도 다 이 구조더라고요. 어떤 뭐 특정 시간이 되면은 이걸 행동을 하고 보상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상이라는 말 때문에 또 되게 거창한 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지금 막 들으면서 계속 학창 시절이랑 뭔가 연결시켜 봤거든요. 되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매일매일 뭐 복습해서 뭔가 정리를 한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설정한 목표는 어쨌든 있었단 말이에요. 큰 목표도 아니고 그냥 나는 매일매일 그때 배운 내용을 정리할 거야. 이 정도의 목표였을 건데 그거를 다 했을 때 나는 다 했다라는 그 약간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커요. 그게 스스로 주는 보상일 수도 있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이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서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보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스티커를 주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뭔가 작은 성공들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뭐를 쌓아 나가서 뭐 선물을 줄게 이것보다는 사실 내가 뭘 해냈다 이런 그치. 성취감, 자기 효능감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맞아. 해서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굉장히 저 스스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이 카이스트의 습관 챌린지라는 책이 있어요. 카이스트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네네. 실제로 습관 챌린지를 한 8주 네네.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되게 단순해요. 막 문제집 매일 풀기, 영단어 매일 그런 외우기. 거구나. 네네네. 그걸 하고 이제 인증을 하는 그 행위를 챌린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애들한테 시켜본 거죠. 근데 결과로는 어쨌든 자기 효능감, 그릿, 요즘 그릿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그릿이랑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결과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느껴보면 애들이 또 동기부여가 돼서 그 다음의 행동을 결정 짓게 되고 이게 이제 맞아요. 반복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행동들을 해왔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정체성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쵸. 습관이 아까 나의 어떤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와닿아요. 맞아요. 이거를 습관이 정체성이라는 사실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해 볼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지? 이거 뭐 어디서 보신 게 있어요? 아니면? 네, 저도 이거를 사실 참고를 어. 처음에 했을 때 책에서 내용을 봤는데 이게 되게 놀라웠던 포인트였어요. 저도 습관을 다시 좀 이게 뭔가 되돌아보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은데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영단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체가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 실제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에센티타스라는 라틴어랑 그 반복적으로를 뜻하는 아이덴티덤에서 파생이 됐대요. 근데 이제 말 자체가 어쨌든 그렇구나.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말 자체가 어쨌든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단단히 강화된다. 네. 뭔가 내 정체성이 견고해진다. 이런 걸 되게 보여주고 있어서 습관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와. 그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온 단어인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우리 맨날 아이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반복. 내가 누군가 어. 이것만 뜻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다. 반복된 걸 의미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제가 한국어로 제대로 풀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You are what you eat.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은 게 곧 너야.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맞아요. 이게 좀 파고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내가 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나 되게 좀 철학적인 것 같고 매일 우리가 접하는 분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매일 알고 있는 분야고 너무 쉬운 분야인데 저도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처음 접해보는 그쵸, 거여서 되게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그러면 같아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어떤 내가 했던 그런 습관들 때문에 현재 내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으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결국에 또 나의 앞날을 어느 정도 정하겠다 이런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학원이 어쩌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해. 전 그런 자부심 좀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습관이라고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계속 우리가 뭔가 빌딩을 해준다? 다져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에 있어서 약간 장기전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요즘에 나 책을 좀 읽어, 책 읽는 습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인생에 있어서
좀 전반전으로 걸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오. 그래서 저도 학원이라는 시장이 사실 오. 되게 특별하다고 느낀 게 학원만큼 습관 형성에 좋은 환경이 또 있나 싶기는 해요. 그쵸. 학원에는 원장